자, 8페이지 언해본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서 뭐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략적인 거 타고 특징적인 거 이렇게 좀 본 다음에 표기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언해본. 자, 맨 처음 이 국제어음이 이 한자들 보면은 현대 우리들이 쓰는 그 음하고 상당히 다르죠. 세종, 어제, 훈민, 정, 음도 마찬가지. 이 세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 자, 금방 배운 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세로 읽으면 안 되죠. 시어이. 시어이, 종, 그 다음에 어가 이렇게 돼 있죠. 이 꼭지 달린 이응은 어가 아니에요. 그냥 어가 아니에요. 하는 소리예요. 이것은 지어이. 그러니까 시어이, 종, 지어이. 중국어 같지 않나요? 세종, 어제 읽는 거하고 시어이, 종, 지어이. 좀 비슷하죠. 이게 이제 동국 정운식 표기예요. 훈민, 정, 자, 이것도 여린 혓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민, 정, 하는 소리예요. 음이 아니에요. 하는 소리예요. 다 음가가 있어요. 지금 중세국어를 제대로 이제 안 한 사람들이, 안 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쌤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그냥 발음 이응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뭐 옛이응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냥 어로 읽어. 음가를 몰라서 그래요. 음가를 몰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 다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것이 발음이 됐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로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사용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도 지금 여전히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비읍 순경음, 반치음, 이런 음들, 아래야, 이런 음들이 지금은 글자는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다 흔적이 남아있어요. 아래야는 어디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주도에 남아있죠. 제주도 사람들은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로 안 읽어요. 아래야로 읽어.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아와 오의 중간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듣기에는 오에 오히려 더 가까워요. 아 하면서 입술을 오물리는 거예요. 뭘 타고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옵서에, 자, 빨리빨리 오라고 할 때, 혼저옵서에, 혼저로 들리죠. 혼, 이런 소리거든요. 혼. 아래가 남아있고, 옛 이응 같은 경우는 어디가 남아있어요? 전라도 말에 남아있어요. 전라도 말에 어디에 남아있어요? 누구죠? 김효종인가? 그 개그 콘서트에서 쉽쇼 이 할 때 그랬습니다. 이거 이 판별해주는 하는 거 할 때 했습니다. 그러죠. 그러지라이 할 때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를 잉으로 알고 있는데 잉이 아니에요. 하는 소리예요. 이따 만나자. 그럴 때 이거거든. 참 쉽죠. 그 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써요. 언제 써요? 쉽죠.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이따 방에서 보자.
여러분 엄밀히 보면은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방에서 보자. 이럴 때 우리가 음절을 나눌 때 이거 이제 오전 다음 시간에 음절에서 실은 나오는 건데 미리 하네. 보면 방에서 보자. 방에서 보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타면 바 이렇게 해봐요. 방에 해보세요. 방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죠. 음절이 정확하게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끊어져요. 방에 이렇게 끊어져. 근데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늘 쓰고 있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세종 어제 했을 때 특이한 것 같지만 만일 종어제 하면은 실은 저 소리가 나오거든요. 종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응도 흔히 쓰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린이릇은 진짜 안 쓸 것 같죠?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써요? 언제 쓸까? 이건 후두가 파열되면서 후두가 딱 막혔다가 긴장했다가 딱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후두 파열이에요. 그렇죠. 후두가 딱 멈췄다가 딱 터지면서. 주로 근데 가까이 있으면 남학생 같은 한 대 딱 치면 이게 답이 바로 나오는데 딱 맞을 때 어때요? 아 이래요? 아 이러죠. 하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을 때 하는 거하고 보통 이제 그 비명 지르면 막 이렇게 지르잖아요. 그렇게 안 질러요. 이렇게 질러. 이렇게 질러. 그랬을 때 이것은 이거예요. 세종은 이 차이와 이 차이를 안 거죠. 훈민정 음이 아니고 훈민정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소리가 어디에 남아있어요? 부산, 경상도 사투리에 남아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음악 그러잖아요. 음악 그래요. 음악. 들어봤어요? 자, 음악 시간이다. 음악 그래요. 그때는 음악이죠. 음악.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침은 어디가 남아있어요? 반침은. 남한 사람들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배울 때 is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He is a boy 이러면 he is 그러죠. 근데 is 발음을 못하니까 he is a boy 막 그래요. 근데 중학교 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he is a boy is를 발음 못하면 he is a boy, he is a boy. 아니야 자식아 he is a야. is가 잘 안 돼요. 원래는 우리도 이걸 썼어요. 그게 이거예요. z 하는 소리. z. 근데 이게 이제 유성 마찰음이 좀 어렵죠. 장 할 때 어렵듯이. 근데 이것도 북한에 아직 남아 있어요. 북한 사람들 그저 수령님 은덕이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고조 그러죠. 고조 수령님 은덕이다. 근데 고조 할 때 조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선수 이것이 원래 선조에서 왔죠. 선조. 옛날에는 그렇게 썼던 발음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그 흔적이 남아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들을 이용해서,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세종대왕은 중국 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중국 음은 아니죠. 완벽한 중국 음은 아니고, 우리말과 이 중국 한자음의 절충적인 표기가 바로 동국정운식 표기예요. 절충적인 표기. 자, 그래서 국지어음이 이것을 이제 한자음에 좀 가깝게 하면 귀, 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를 읽으면 성조까지 해서 읽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귀, 지, 이런 식이에요. 흉내내기도 어렵죠. 자, 하여튼 나란 말씀이 이호 중국 하야. 중국에 달라서 다르다라는 걸 인식한 거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자주정신이다 그러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 여기 자주정신. 여문자로 불상유통할세 고로 우민이 여소유관 하도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제 어린 이거 의미의 이동이죠. 의미가 변하는 거죠. 어리석은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어여쁘다라는 말도 뜻이 변하는 거죠. 불쌍하게 여겨서 의미 이동이에요. 자, 여기에 들어간 정신이 애민 정신이고 신재
28자 하노니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창조정신, 그 다음에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게 나를 쓰면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실용정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자, 이건 고등학교 책에 봐도 쭉 나와 있는 거니까.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음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기난 엄소리니, 자, 기억을 난 하고 있는 데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읽었을까? 이것을 추측할 수 있죠. 자, 아래아래를 써서 기는 하지 않고 기난 한 걸로 봐서 최소한 이것이 그나 우나 이렇게 읽지는 않았을 거고 양모음으로 읽었을 것이다. 양성모음으로. 아니면 중성모음으로. 그냥 가난 하든지 또는 기난 하든지 그렇게 읽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편의상 2를 읽으면 기난 아음이니 엄소리니 군자 처섬 피어나는 소리 같으니라. 그래서 군자를 발음할 때 처음 표현하는 소리는 기억이다 이거죠. 군자에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그래서 군 할 때의 기억, 처섬 갈봤으면 뀨자 처섬 피어나는 소리 같으니라. 뀨는 한자음으로 규인데 뀨라고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일이죠. 그래서 이 쌍기역의 음가가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자음을 보면은 이 뀨자가 된 소리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뀨는 규로 읽어야 되거든. 규. 그 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각자 병서의 음가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일이에요. 자, 각자 병서의 음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지금은 된 소리였다. 된 소리. 그때 당시도 쌍기역은 된 소리였을 것이다. 추측을 해요. 그런데, 옛날 이승영 선생님 같은 분은 이것이 유성음이었다. 유성음. 쌍기역은 유성음을 나타내기 위한 음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 보면은 이 규가 지금 우리가 규 하면 음성결은 K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K. 그런데 이게 유성음이라면 G죠. G. 규. 자, 규 하는 거하고 규 하는 거하고 차이 알겠죠? 규. 그래서 이 유성음 G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쌍디귿도 마찬가지고 쌍지읒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유성음이다. 이런 견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한자음을 나타낼 때 유성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된 소리를 사용한 거지 된 소리 자체가 유성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종이 그 중국 한자음의 유성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유라는 유성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된 소리 쌍기역을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쌍기역은 된 소리 끄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된 소리를 쓰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벌었을 때는 유성음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냐 차두리가 우르사 선전 거기 나와가지고 간 때문이야 그러죠. 간 때문이야. 이 간 때문이야가 정대세 알아요 혹시? 축구 선수? 그래서 차두리하고 정대세하고 이게 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대세가 차두리한테 형 대머리잖아 그래요. 나 대머리 아니야. 그냥 빡빡 깎은 거야. 걔가 거기서 충격받아서 요새 머리들이 기른지 모르겠어요. 머리 길러갖고 나오죠. 그러니까 형 CF에서 간대머리라고 말했잖아. 간대머리. 그러니까 차두리가 간 때문이야 한 것을
정대세는 간대머리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대로 들은 거죠. 그냥 유성음 대로. 이 일본 글자는 이 유성음하고 무성음하고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정대세는 유성음을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쌍디귿을 유성음 뒤로 들은 거죠. 그래서 졸지에 이 차두리가 간대머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쌍기역이나 쌍디귿이나 이런 것들은 유성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한 된소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알겠죠? 규자 저선 피어난 소리 같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각각 키읔, 그 다음에 이응, 디귿, 티귿, 니은, 비읍 쭉 나와 있죠. 진한. 다 같은 거 여기는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서, 밑에서 5번째 그 세모, 아난, 중성 보세요. 중성. 아난, 탄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탄 할 때 이 아와 같은 소리다. 이난 침자 가운데 소리. 오, 유 쭉 들어가죠. 자, 여기 가운데 소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쪽으로 와서 종성은 부용, 초성 하나니라. 여기서 바로 이제 종성, 부용, 초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따로 설명하지 않고 내중 소리는 다시 첫 소리를 쓰나니라. 그래서 종성에 초성을 갖다 쓰니까 종성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성. 그 다음에 이제 이응날 연서 순음 지하하면 입시울살에 이어서 쓰면 연서법이죠. 순경음, 입시울 가비아반 소리. 이것을 순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는 참 어려워요. 자, 비읍순경음. 이건 글자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쓰고 있는 그런 의미죠. 이 비읍순경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양순, 유성, 양순, 마찰아. 무 하는 소리예요. 무. 그러니까 부부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파열음이죠. 부부. 근데 빨리 발음하면 파열이 되지 않고 마찰이 돼버려요. 부부 하면서. 무 하면은 그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 그래서 이 비읍순경음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무 하는 소리. 부부. 자, 연서법이에요. 연서법. 입시울 가비아반 소리 다윈 아니라. 그런데 이제 비읍순경음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미음이나 쌍비읍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뿌가 어떻게 마찰 내면서 유성으로 가나 굉장히 어려운 소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초성을 합용할 띠면 갈바쓰라. 병서법이죠. 나란히 쓴다 이런 말이에요. 나란히 써라. 내중소리도 마찬가지라. 종성도 어울려 쓸 때는 나란히 써라. 밑으로 쓰지 말고 나란히 써라 라는 거예요. 병서. 그 다음에 이제 부서법. 아래에다가 붙이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다 붙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 아, 우, 요 이런 것은 아래에다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이, 아, 어, 여 이런 것은 오른쪽에다 붙여 쓴다. 자, 12페이지 가면은 글자를 어울려서 쓴다. 성음법. 무르자의 모름에 어우러자. 이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글자를 만든다. 성음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조. 가점법 또는 방점법 그런다 그랬죠. 방점도 곁방자죠. 곁에다가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쪽 왼쪽
다가 아니고 오직 왼쪽에다만 찍죠. 그래서 좌가점이죠. 그러니까 가점법, 방점법. 자, 그래서 점을 찍는데 이 좌가 1점 하면, 그러니까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맛 높은 소리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높은 소리요 하면 좋은데 맛 높은 소리요 그랬어요. 맛 높은 소리. 자, 그냥 거성하는 거하고 맛 높은 소리하고 상당히 다르죠. 맛 높은 소리는 가장 높은 소리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소리. 맛 높은. 그 다음에 이즉 상성이요. 점이 둘이면 상성이요. 상성은 처점이 낮갑고 내종이 높은 소리라.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라는 거죠.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 다음에 점이 둘이면 상성이요. 그 다음에 무즉 평성이요. 평성은 맛 낮갑한 소리라. 자, 그래서 이 맛 낮갑한, 맛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조를 우리가 평판조 언어다, 평판조 언어냐 승강조 언어냐 이렇게 구별할 때 우리는 이 고조와 저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성, 높은 성조와 낮은 성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평판조 언어다. 평판. 그렇게 보는 견해는 이 평성하고 거성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을 합쳐놓은 것이 상성이다. 그럼 평판조 언어가 돼요. 그죠?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이 맛 때문에 이게 승강조 언어다. 이런 주장도 있어. 그러니까 거성은 고조, 맛 높은 소리고, 평성은 맛 낮갑한 소리인데, 상성은 맛 낮갑한 소리에서 맛 높은 소리로 가는 게 아니라 처점이 낮다가 낮갑고 내종이 높은 소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조가 전혀 다른 성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성조를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평판조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일반적이에요. 고조 하나, 그 다음에 저조, 그 다음에 고조와 저조의 합. 흔히 상성은 평성과 거성이 합쳐져서 상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박자도 평성과 거성에 비해서 상성은 약간 길죠. 중세국어 때 상성인 언어는 현대국어에 뭘로 남아있어요? 아침에 우리 했죠. 두 개가 합쳐져서 축약되면 길이가 어떻게 돼요? 합쳐지면 길이가 짧아져요? 길어지지. 길어져. 그러니까 가령 보, 아가 과 이렇게 되면 길이는 길어지죠. 봐, 여기 좀 봐 하고 길어져요. 보아,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상성도 이게 두 개, 저조와 고조가 이렇게 만나면서 길이는 길어진 채로 남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기억해둬요. 중세국어에서 상성은 현대국어에서 뭘로 남았다? 장음으로 남았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의문학에서는 이런 의문의 길이를 모라라고 그래요. 모라. 그러니까 평성이나 거성은 한 모라예요. 근데 상성은 두 모라가 되는 거죠. 두 모라. 자, 그 다음에 입성은 점 도움 한 가지로 돼 빠라니라. 그래서 아까 이제 입성을 하나의 성조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이 평성, 상성, 거성 세 가지 다 성조로 가지고 있는데 단지 빨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 폐쇄음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입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역, 디귿, 비읍 이런 것들은 다 입성이에요.
그러면 시옷은 입성일까 아닐까? 자, 이건 확실히 폐쇄음이죠. 시옷은 음가가 뭐였죠? 마찰음이죠. 자, 마찰음은 계속 이어져. 그래서 치조 마찰음이죠. 설단 치조 마찰음. 시옷이. 자, 근데 이 받침으로 쓰일 때 이것은 입성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고민할 것 없어요. 입성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이 후민정에 보면은 전청, 차청, 전탁은 다 받침에 쓰이면 입성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자, 불청불탁자. 자, 복수. 초성 17자 중에서 불청불탁자 몇 글자였죠? 6자였죠. 6자. 자, 불청불탁자 6자는 평성, 상성, 거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청, 차청, 전탁자는 전청, 차청, 전탁자는 입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성에 쓰일 때. 자, 그러니까 시옷은 전청이죠? 그러니까 입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자의 끝부분에 우리말에 좀 안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국어사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지읒, 치읒. 이런 것들은 치두 소리에 쓰고, 그 다음에 뒤가 나오는 지읒, 치읒. 이것은 정치 소리에 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자, 우리 아침에 의문어 시간에 배웠던 거. 지읒, 지읒은 우리가 그거 안 했는데 시옷은 어때요? 시옷은 나는 위치가 두 군데가 있죠. 원래 시옷이 어디서 났었죠? 그렇죠. 원래는 치조에가 났죠. 치조. 그래서 경국에도 나오고. 근데 지읒, 치읒도 조선시대 때는, 중세 때는 치읒이 지금처럼 경국에 나온 게 아니고 치조에 나왔어요. 치조. 치조에서 나오는 지읒, 치읒이었어. 자, 치조에서 나오는 지읒, 치읒. 발음 안 돼요? 자, 즈, 이런 소리. 스 하듯이 스 나는 위치에서 지읒을 발음하면 돼요. 즈. 자, 그러니까, 정거장, 우리가 정거장 그러면은, 그냥 지읒인데, 정거장. 그러면 치조에서 나온 소리예요. 정거장.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중국음에서 치조에서 나오는 지읒하고 경국에서 나오는 지읒하고 구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없지만 중국음에는 이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시옷이나 지읒이나 전부 다 치조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것이 전부 다 여기다 쓰면 안 되겠구나. 자, 이것은 이제 치조에서 나오는 지읒. 여기는 경국에서 나오는 지읒. 자, 좀 그렇게 구별을 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경국에서 나오든지 또는 권설음, 혀를 말아서 나는 소리. 그래서 중국어 배우면은 그 사람들 즈, 치 이러죠. 즈가 아니고 즈, 치. 자, 혀를 말아버리면은 경국에 가서 소리가 닿죠. 그래서 즈 할 때 이 지읒은 뒤를 이렇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세종은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중국음을 표기하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학구적인 그런 욕심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 민족에게는 복인데 본인에게는 어땠을까 싶어요. 세종대왕이 눈이 굉장히 나빴다 그러죠. 그래서 막 책을 너무 열심히 보니까
자기 부모가 책 못 보게 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다는데, 참, 요즘 같았으면 세종대왕은 노벨상 몇 개는 탔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났죠.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논밭을 이렇게 경영하는 나오는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또 뭐 군사력이라든지 또 뭐 음악이라든지 음악에도 굉장히 저희가 깊었죠. 뭐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나면 참 대단한 거죠. 나는 그래서 세종대왕을 딱 떠올리면은 누가 생각나냐면은 참스키가 생각이 나요. 참스키 다 알죠? 이제 군과 나와가지고 참스키 모르면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자, 변형문법의 창시자. 미국 사람들은 참스키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냥 철학자라고 해요. 반전운동가로 알고 있어요. 반전운동가. 그 사람은 이제 반정부 활동하고 그다음에 전쟁 반대 활동하고 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쪽 일만 해요. 그래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다른 일 막 하다가 돌아와서 그 사람 연구 성과 한번 쫙 보고 논문 하나 쓰면 그걸로 전 세계 어느 학계를 확 뒤집어 놓죠.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일 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언학을 해도 그걸 못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일 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세종대왕의 후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언해원에서 이 후민정음의 큰 특징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중세국어 표기법 들어보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을 이제 거칠게 한번 쫙 봤는데 이것을 이제 표기법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천천히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으면 잘 체크했다가 질문하세요. 아, 참,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하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질문을 하세요. 다음 카페에 보면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만 했는데 너무 좀 특징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이름을 하나 더 붙였어요. 마침표 임용국어. 그래서 내 수업을 들으면 임용고시 준비를 다 마쳐버리게 한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이걸 만들었는데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혼자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다 질문을 올려놓으면 내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들어갈게요. 근데 내가 다른 것은 다 요즘 세대 못지않게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컴퓨터 이런 데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좀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거 들어가고 찾고 막 이러는 데서. 그래서 자주를 못 들어가요.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내가 이제 질문 올라오면 답하고 이러는데 자, 여기에다가 질문을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내 모토가 하여튼 아주 쉽게 설명해서 다 이해를 시키자인데 그게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질문할 거 있으면 꼭 질문해 주세요. 자, 중세국어 표기법. 첫 번째는 자, 음소적 표기. 중세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음소적 표기였다. 음소적 표기라는 것은 소리가 나는 대로 표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소적 표기는 다른 말로 하면 표음주의예요.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쓰게. 그래서 뜻을 고려해서 쓸 거냐, 소리 나는 대로 쓸 거냐.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된 거였죠.
지금 우리말의 제1원칙은 뭐예요? 표음주예요, 표의주예요? 표음주의죠. 1차적으로는 표음주예요. 그런데 의미도 고려하죠. 그래서 이 표음주의에다가 우리는 표의주의를 덧붙이는 것이어서 우리말은 형태 음소적 표기라 그러죠. 형태 음소적. 그러니까 음소적 표기뿐만 아니라 형태도 고려하는 형태 음소적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표의주의. 표의주의 표기, 형태 음소적 그러면 조금 물고 형태적 표기. 그렇게 봐야 더 적절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세구어에는 일단은 원칙이 교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는 음소적 표기법이었다. 자, 고지, 고잘, 없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 음소적 표기를 사용하면은 장점이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뭐예요? 뜻을 알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쓰기에는 쉽지만 독해에는 어려운 것이 음소적 표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음절을 이루는 단위를 표기하는 음절적 표기법이었다. 그러니까 음소적 표기에다가 음소적 표기 하나, 그 다음에 음절적 표기. 음절적 표기법. 음소적 표기와 음절적 표기. 근데 음절적 표기에도 이제 예외가 있어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소리 표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거슬부지 그러면은 이 거슬부라고 아마 다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것이 뒤에 거슬부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거슬부 이랬을 때 이 비읍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거슬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음절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하게 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음절이. 그 다음도 마찬가지. 손가락 그랬을 때 손하고 가락하고 이 시옷이 들어가면은 긴장을 시켜서 이걸 된소리로 만들어지죠. 손가락.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것이 손가락 하면서 이 기억이 된소리로 만들어지니까 이걸 뭐 된시옷 이렇게 말하죠. 손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뭔 예가 있어요? 기싸바. 기싸바 하는 것도 여기서 이게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이 기싸바 그러면은 이게 된소리로 가죠. 자, 그래서 이게 고정되지 않은 그런 예외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 관형사형 어미 리을 여린 히읗 뒤에 평패음이 올 경우에는 그것이 된소리로 된다. 닐글 시오 가라칠 시오. 시오가 앞에 그 여린 히읗과 만나서 시가 되는 거예요. 이 실적이. 자, 왜 이 여린 히읗이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드는지.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겠어요? 아까 여린 히읗이 음가가 뭐라 그랬죠? 여린 히읗. 후두가 파열된다 그랬죠. 파열되면 나는 소리. 그러니까 후두가 일단 긴장을 시켜주는 거죠. 닐글 하면 이렇게 되면 닐글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닐글 하면서 후두가 딱 긴장을 하죠. 딱 터지기 직전. 닐글 하고 딱 터지기 직전인데 시 하면서 터져버리죠.
이거 탁 터지면서 이것을 된수를 만드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없다면 어때요? 닐글시오. 이렇게 돼버리죠? 닐글시오.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닐글 하고 딱 멈춰서 긴장을 주고 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닐글시오. 이렇게. 자, 가라칠시오. 이 실적의. 그래서 이 여린 히읗이 긴장을 시키면서 딱 폐쇄를 시키니까 이게 한자음을 표기할 때 뭘로 쓰여요? 이응보리로 쓰이죠. 자,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바로 나오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하고. 자, 한자음 표기에서 동국종운식 표기는 비현실적인 한자음이었다. 동국종운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음. 보살 같은 경우도 이 쌍배부를 쓴 걸로 봐서 보가 유성이면서 보살 하고 리을이 있으니까 살, 보살이 아니고 보살 하고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여린 히읗이. 자, 이것이 15세기 말 연산군 때는 다시 현실 한자음으로. 자, 동국종운식 표기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나온 대로 비현실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 한자음을 중국음과 다르게 막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학자들이 그렇죠. 남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막 고쳐주고 싶죠. 너 틀렸어!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직업병 같아. 지나가다가도 누가 잘못 알고 헛소리 하고 있으면 막 알려주고 싶고 막 뒤통수를 때리고 싶어요. 너 잘못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근데 그런 걸 막 참아야 되면 막 우라통이 생겨요. 우라통이. 자, 그래서 세종이 그런 학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니까 이 동국종식 표기를 만들어 놓고 야, 좀 제대로 발음해라. 제대로 발음해.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막 들어서서 오렌지 하지 마라. 어린지 해라. 해가지고 막 된통 문제되고 막 그랬죠. 자, 그런데 아무리 오렌지를 어린지 해라 그래도 현실하고 안 맞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다시 쏙 들어갔죠. 그랬던 것처럼 세종이 야, 제발 좀 비슷하게라도 발음해 라고 막 했는데 국민들이 싫어. 당신이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쪽으로 가서 연철과 분철. 이제 그러니까 15세기에는 주로 연철이 일반적이었죠. 고지, 업선. 그래서 이 받침 있는 체언이 뒤에 모음을 만났을 때 이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통합해서 표기한 방식, 연철. 자,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면은 분철이 되죠. 그래서 꾸물 하지 않고 꿈을, 종, 알, 담, 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연철과 분철이 이루어질 때 과도적인 표현으로 연철과 분철을 합쳐놓은 표기가 있어요. 자, 이것을 중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혼합표기죠. 혼합표기. 그래서 중철을 다른 말로 혼철, 혼합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중철, 혼철. 섞어 쓴다 이러면 섞어 쓰기. 섞어 쓰기. 거듭 적기. 거듭 적기. 그러니까 이제 이어 적기 이러면은 연철이죠. 그다음에 끊어 적기 그러면은 분철이에요. 그다음에 거듭 적기 또는 섞어 적기 그러면은 그것은 혼철이에요. 자, 그다음에 팔종성법 보면은 8개로 소리 난다 그랬죠. 자, 기역에서부터 기역 이응까지 해서 8개인데 이제 현재와 다른 점은 시옷이죠. 시옷. 그리고 시옷이 어떻게 소리 났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어떻게 소리 났을까요? 약간 들치는 소리였을 거다. 들치는 소리. 그러니까 not 하는 것하고 not 하는 것하고 구별하면은 이것은 지금 현대어가 마찬가지로 폐쇄음으로 not. 이거 우리 이제 그 국어사 할 때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약간 들쳐서 끊어지지 않고 나스 이렇게 나오는 소리였을 거다. 그래서 팔종성인데 자 국어학자들은 팔종성 말고 하나 더 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그게 뭐일까요? 반치음도 소리가 났을 거다. 그래서 구종성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반침이 소리 났을까? 이것을 이제 앞으로 국어사 하면서 다시 또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백꽃 여스 가서 시옷자로 통용할 수 있으니까 시옷자를 쓴다. 그래서 곧 할 때 곧 지읒을 시옷으로 쓰면 곧스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곧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팔종성법에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것은 용비어창가하고 월인청강지국이에요. 자, 용비어창가하고 월인청강지국에는 팔종성이 아니라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모든 초성이 다 올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은 당시 세종이 당신의 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곧 만나 시옷이 쓸 자리에 지읒이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낫 젖건을 디귿이 쓸 자리에 티읒이 쓰고 치읒, 피읒 이런 것들이 다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에서 이 표기법이 변화가 되는데 없어지는 글자들이 있죠. 비읍순경음, 여린, 히읗 이것이 중세 때 없어져요. 15세기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치음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지 이것이 사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꼬리 달린 이응, 옛 이응. 자, 이것도 이응으로 변화돼서 근대국어 때는 이것이 쓰이지 않게 되고 꼬리 없는 이응이 초성이나 종성에 다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세기 말부터 7종성법이 이게 시작되기 시작해요. 7종성법이라는 것은 디귿과 시옷이 중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 7종성이 되죠. 이것이 음가는 뭘로 교정이 돼요? 디귿으로 이렇게 되는데 표기는 뭘로 돼요? 시옷으로 돼요. 이게 독특한 점이죠. 발음은 디귿으로 하면서 표기는 시옷으로 하는 것. 이게 근대국어의 7종성이에요. 이게 현대국어 7종성과 다른 점은 현대국어는 발음도 디귿으로 표기도 디귿으로 그러면 시옷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을까? 아직 시옷이 힘이 있어요. 어디에 남아있어요 이게?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자, 외래어 표기에서는 디귿 대신에 시옷이 쓰죠. 시옷이 굉장히 강렬해요. 슈퍼마켓, 캣 그러면은 티귿이니까 이것을 디귿으로 써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뭘로 써요? 시옷으로 쓰죠. 외래어 표기에서는 근대 국어의 7종성처럼 시옷을 쓰고 디귿을 안 써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것도 그런데 한번 문제에 나왔어요. 왜 디귿을 쓰지 않고 시옷을 쓰느냐? 여러분 기출문제 분석 다 내봤죠 아직. 이것은 근데 이제 서답형 기출에서는 안 할 건데 참고로 이제 할 거예요. 이 객관식 문제에서 이제 아니다. 서답형에서 나온 거구나 이것은. 그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이것도 설명하게 될 텐데
지금 외래포교회법에서 칠종성은 현대국어와 달리 시옷이 들어가고 디귿이 빠진 칠종성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국어에서 이 시옷은 상당히 힘이 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점이 사라진 거. 자, 중세국어의 의문을 보면, 중세국어의 의문. 앞에서 했던 거니까,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시옷, 지읒, 치읓. 이것은, 혀 끝에서 나는. 자, 혀 끝이 뭐가 만나죠? 우리 의문론에서 설단이 어디 만나요? 치조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치조에서 나는 그런 시옷, 지읒, 치읓을 쓸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국어사에서. 지읒은 아까 어디서 난다 그랬죠? 원래 현대국어의 지읒은 경국에서 소리 나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경국에서 소리 나지 않고 치조에서 소리 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느 기간에 얘가 변했다는 거죠. 어느 기간에.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원래 치조였는데요? 네. 지금 현대로 넘어오면서요? 그렇죠. 현대는 이 지읒이 치조가 아니고 경국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났어. 근데 아직도 치조로 발음되는 부분이 있다고. 아니요. 지읒은 지금 치조에서 거의 안 나요, 우리는. 나는 동네가 있지. 어떤 동네가 날까요? 평안도. 평안도 사람들은 이 지읒, 치읓이 아직도 치조에서 소리가 나요. 물론 지금은 많이 발달까지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거장 하는 것을 평안도 사람들은 뭐라고 발음해요? 우리는 정거장 하는데 그 사람들은 덩거당 한다 그러죠? 아, 이거 모르는구나. 이 분단이 오래되니까 평안도 발음 한 번도 안 들어서 이제 모르는구나. 평안도는 지읒을 전부 다 디귿으로 발음한다 그래요. 덩거당.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덩거당이 아니고 치조에서 나는 지읒이에요. 정거장이에요, 정거당. 근데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디귿으로 들리는 거죠. 치조에서 나니까. 오늘 새로운 사실 많이 알았죠? 자, 근데 그게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임용고시 문제, 국어사에서.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외워야 되거든.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100점 100패지. 자, 이해를 해야 돼. 자, 이 초성의 음가, 지읒, 치읓이 치조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발음껴도 보세요. TS 이렇게 되죠? TS. 만일 이게 경구에서 나오는 소리 같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쉬 하는 거다고. 합쳐져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소리인데 그때는 이 소리였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의 음가. 된 소리 부의 기능을 표시한다. 아까 후두 파열. 그러니까 후두를 긴장시키는 소리예요. 집으로 돌아오실 때 오실 하고 딱 후두를 긴장시켜 막는 소리예요. 후두 이게 파열 폐쇄 음이에요. 니르고저 홀 하고 딱 멈춰요. 홀 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뒷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거죠. 선고 고 하고 딱 멈춰요. 쾌짜 한날. 이게 뜻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뜨 이렇게 나왔는데 뿌뜨 이렇게 났을 것 같아요. 어쨌든 딱 멈춤으로써 뒷소리를 된 소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동국정운식 교정음으로 영모에 해당한다. 이걸 우리가 이영보례 그러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는 지금 영모에 해당해서 이영보례로 쓴다는 거예요. 불 했을 때 앞에 우리가 이제 성모, 운모 배웠죠? 하는 소리. 이것이 영모예요. 영 할 때, 영! 이런 소리가 된다는 거죠. 영모. 자, 그래서 이영보례는, 영모로서 레모를 보충한다라는 말이에요. 보례.
영모로서 이게 지금 여린 이웃이에요. 레모, 리을. 그래서 이 리을로 끝나는 글자들이 불하면 원래는 이게 붓하고 끝나는 소리였어요. 폐쇄음이었어요. 폐쇄음인데 이게 이제 리을로 이렇게 변하면서 불 이렇게 되니까 원래의 비읍처럼 빨리 끝내줘야 돼요. 폐쇄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면서 불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불 하고 딱 멈춰주는 거. 이게 바로 이형보례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쓰이면 이형보례다 그러면 애들은 이 여린이웃이 여러 군데 쓰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형보례는 항상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한자음에. 한자음에서 레모를 보충시켜주는 거. 보강하는 거. 그래서 빨리 닿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이형보례예요. 자, 잘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어디. 자, 한자음에서 여린이웃은 원래 한자음이 폐쇄음으로 빨리 끝나는 그런 글자에서 이 디귿이 리을로 변한 글자에서 디귿처럼 빨리 끝나게 하게 돼요. 붓 하면 빨리 끝나죠. 빨리 딱 끝나죠. 근데 불 하면 어때요? 흘러가 버리죠. 계속. 못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빨리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불 하기 위해서 쓰인 거다. 그래서 이 레모 리을을 보충해 주는 거다.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끝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형보례. 한자에만 쓰는 거예요. 한자. 그러니까 우리말에 쓰이는 이런 것들은 이형보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원래 붓하고 끝나는데 이 어린 백성들이 불하고 한창 느리고 있으니까 답답하거든. 야, 원래 음에 가깝게 그냥 빨리 딱 끝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린 이웃을 딱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안 되면 다음에 또 질문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불 하지 않고 불. 그렇죠. 발 하지 않고 발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거는? 예? 현대식으로? 현대식으로 어떻게 표기할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응의 음가. 이응. 자, 이걸 하면 너무 길어지겠구나. 자, 좀 잠시 쉬었다가 이응의 음가부터 할게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